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지금까지 창업하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창업할 때 준비하고 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먼저 업종, 품목,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을 어디에서 팔지를 정해야 하는데 셋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업종을 정하는 겁니다. 업종을 정할 때는 앞으로 쭉 유효한 시장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장사도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단시간에 없어지는 시장을 고른다면 그때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우위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무기한 성장하는 시장을 찾아서 자리 잡아 대대손손 물려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고 예전에 한번 짚었던 대로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이 51.4%, 5년 생존율이 39.6%이므로 5년간 생존하면 성공한 창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10년 중에 중간에 한번 대수선을 한다고 생각하면 최소 기간은 5년으로 볼 수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통계 기준이 15세에서 64세였지만 지속적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있는 만큼 70세까지는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70세가 될 때까지는 유효한 시장을 찾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업종을 정할 때는 자기가 기존에 업으로 삼았던 일을 바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도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월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통해 배운 해당 분야의 노하우가 시장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하던 일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술과 관련된 일이라 현업에서 은퇴하면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했고 서로 양극단의 업종을 미리 경험해보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하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수업료를 낼 각오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는 쉽게 얻기 힘든 장점들인 기존의 사회생활을 통해 배운 다른 장점들을 적용시켜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의식주 중에 먹는 장사는 가장 근간이자 쉽게 망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중 카페는 저도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면서 주 소비자로 경험하고 있는 곳이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요식업에 비해서 프랜차이즈화가 잘 되어 있는 점도 나중에 확장의 기회를 잡기에 좋아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오르고 개인주의화되는 문화 속에 회식이 줄어들면서 주량 소비가 줄어들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문화가 커피 한 잔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 생활 패턴의 변화와 회사 주변의 변화를 같이 관찰하며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야를 카페 시장으로 정하고 추가적인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던 당시에도 카페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창업과 폐업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업종이었습니다. 카페 시장을 크게 나누면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로 나눌 수 있고 가격에 따라 저가, 중가, 고가, 기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타는 특수한 상권, 호텔이나 회사 내부에 특수 계약되어 있는 경우 테마파크 같은 곳 등을 들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쉽지 않은 곳이니 사실상 제외했고 나머지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그에 적합한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의 각각 장단점은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저는 초심자이면서 풀타임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브랜딩과 제품, 운영 노하우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프랜차이즈로 결정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지불하는 방식을 살펴보니 저가 혹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경우 커피를 마실 공간이 별도로 있는 학교나 사무실이 밀집한 오피스촌에 적합해 보였고 중가는 머물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더 고품질의 음료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주택가에 많아 보였고 고가 대형 카페의 경우에는 커피의 맛과 질의 차이도 있었지만 공간에 머무르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걸 겸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니 저가 카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 비용과 본사들의 마케팅, 한참 흐름을 탄 신생 사업 모델로서 과도한 경쟁이 형성되고 있었고 중가 카페의 경우는 고가와 저가 카페의 명확한 특성에 밀려 기존에 자리 잡은 상권 외에는 신규 출점이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고가 대형 카페의 경우는 주요 입지에 커다란 공간과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어렵게 시작해서 자리 잡고 난 뒤에 있을 경쟁에 대비해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재테크를 통해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금을 확인하여 고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팅대로만 운영을 했고 차츰 공부했던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이 쌓이면서 상권에 맞도록 메뉴를 정리하고 강화했으며 매장 업무를 최적화해 자체 매뉴얼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매장에 적응하고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간 뒤에 다매장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카페업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된 뒤 저가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업종에 경험이 쌓이면서 같은 업종과 품목이라도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에 대비해 더 잘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해보면 결론은 좋은 입지가 최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입지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업종과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험이 많아 다양한 입지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면 뛰어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을 선택하고 판매할 품목을 세분화한 뒤 적합한 입지를 검토하여 창업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항목을 검토하면서 고려했던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